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갑진날 구정 1월 1일 설날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태극 FM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보고 계시는 썸네일에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 대통령 김덕영 감독이 만든 건국전쟁 단체 관람 주선해 봅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저는 이제 차례를 지내고 오전에 좀 얘기를 하고 점심을 먹고 좀 자녀들하고 또 며느리하고 건국전쟁을 한번 볼까 해서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영화관에 한번 검색을 해봐라 아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역시 그 집안에 그 좌성향의 인물이 있어서 그 인물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그 식구들이 좌성향에 경도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더 깊게 강조를 하지 못하고 점심을 먹고 또 아들 내해는 또 자기들 볼 일이 있어서 돌아가고, 오후에 이제 저 혼자라도 가볼까 하다가 몇 군데 극장에 연락을 해봤더니 모두 어제는 이제 매진이 돼서 이 건국전쟁의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그 건국전쟁의 관람 후기 그 유튜브를 한 20개 정도를 봤습니다. 보고서 오늘 아침에 우리 그 자유파 시민단체 몇 분에게 영화관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그 회원들이 단체 관람을 하고 본 소감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주선을 해 보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여러분 보시는 제목의 내용대로 단체 관람 주선을 해 봅시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화가 나오고 나니까 다큐멘터리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하고 기본 그 영화하고의 그 차이점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혹여라도 참고가 될 만한 분이 계실까 봐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영화는 보통 100억이 넘어갑니다. 100억 뭐 많이 들어가는 거 500억 들어가는 것도 있죠. 중국의 무슨 그 삼국지 같은 거는 뭐 굉장한 돈이 들어가죠. 보통 그 1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우리나라의 그 영화들은 보통 한 200억, 157억, 200억, 뭐 250억 뭐 이런 정도로 되는데, 이 다큐멘터리도 별로 이제 많이 들어가는 사람은 보통 한 5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그 김덕영 감독은 한 2억 선에서 건국전쟁 미국에 가서 자료도 준비를 하고 또 많은 분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또 많은 곳에 자료를 기증받은 것도 있고 또 자료를 구입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정말로 이 다큐멘터리가 정말로 그 놀라운 지금 현재 호평, 좋은 결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 영화 100억 이상을 들여서 만든 영화는 보통 관객이 1000만 이상이 되면은 그거는 대성공작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큐멘터리는 그 배우가 나오질 않고 사건 사고와 더불어서 또 그 관계된 사람 인터뷰를 해서 이제 만드는 것인데, 보통 그 다큐멘터리는 보통 10만 명만 되면은 그게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영화에 1000만 명이 모인 것하고 10만 명이 모인 것하고 똑같은 이제 그런 그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대중이 다큐, 그리고 서울의 봄 이렇게 나온 거는, 서울의 봄은 뭐 지금 그 이제 1000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대중이 다큐는 지금 1월 11일 날 했는데
지금 한 12만 정도가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2월 1일 날 지금 현재 방영을 시작한 그 이승만 대통령 다큐는 지금 오늘 아침에 방송을 하기 전에 나오기 전까지 19만 5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는 1월 11일 날 했는데 12만이고 이승만 대통령의 다큐는 지금 현재 19만 5천. 오늘 오후가 넘어지면은 20만이 될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승만 다큐가 100만 명만 모이면은 그 일반 영화에 그 1000만보다도 10배가 더 되는 그런 이제 놀라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서울의 봄이나 요번에 이제 그 KBS에서 대하 드라마로 하고 있는 고려 거란 전쟁 같은 거 보면은 그 처음에 자막에 사실과 픽션을 가미해서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서울의 봄 같은 것은 완전히 왜곡을 해서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만드니까 그 좌성향에 있는 그 무슨 평론가라고 하는 아이들이고 뭐 별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쇠뇌가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다큐를 어제 이제 그 여기 경기도 어느 그 운정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그 학생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단체 관람을 해가지고 그거를 1시간 정도로 이제 그 이 단체 관람 이제 후기를 그 유튜브로 방송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그게 이제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교과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물론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이 뭐 한강 다리를 폭파하고 뭐 도망갔다는데, 그거는 한강 다리가 아니라 그 저기 북한에 있는 그 대동강 다리 그 철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들어 와가지고 그렇게 한 거를 어제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나와서 한 3분, 많게는 한 5분 정도 한 7, 8명의 학생이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영화의 전반적인 것을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었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보고 관람 후기 평을 해서 이제 유튜브 방송에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강원도지사 김진태 도지사가 보고 글을 남겼고,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 그 다음에 나경원 대표가 어제는 이제 그 자녀들과 더불어서 보고 그 관람 후기를 남겼습니다. 이제 정치권으로 이제 번져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 건국 전쟁을 통해서 좌파가 이제까지 대한민국을 좌성향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장난을 쳤는지, 그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그런 장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가족 단위 혹은 친구 단위 이렇게 모여서 단체 관람을 하시어서 건국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잘못된 좌파가 이렇게 왜곡한 그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알고 많은 이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건국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 역사가 바르게 정립되고, 바로 이 계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관이 바로 재정립할 수 있는 이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국사, 특별히 그 역사학자들이 거의 그 좌편향돼 있습니다. 좌편향돼 있고, 잘못된 그 역사관을 많은 국민들에게, 학생들에게 주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역사관을 그대로 듣고 아무런 것도 없이 이렇게 지금 문재인 때 그랬지 않습니까? 자유를 헌법에서 빼버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건국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우려고 했던가 하는 그 내용을 바로 직시하는 이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2월 1일 날 됐는데 벌써 20만을 육박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누리 PD 김준희 씨가 방송하는 것도 들어보고 많은 유튜브 방송을 들어보면서 저 태국 FM이 정리를 해서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 대통령 김덕영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건국전쟁, 여러분들 꼭 단체 관람 시청해 보시기를 마음으로 권유해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못된 것은 바로 알고 바로 고쳐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 후대에게 바로 이렇게 알려준다고 하는 거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라마다 그 역사의 고비가 있습니다. 이 고비에 반드시 이 하늘이 함께하는 지도자가 나와서 그 나라를 새로운 모습으로 다듬어 가기도 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이후 지금 7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는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4월 10일 총선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든지 저쪽 아이들하고 연합을 해서 방해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행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분석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3월 말경 4월 초경에 김정은이가 장난을 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해서 해방이 됐죠. 실제적으로 40년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40년인데 1905년에서 그 1905년에서 그 뭡니까 1945년이면 40년인데 실제 우리가 압박을 받은 거는 36년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이제 36년을 받고 이 나라가 공산화로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자유민주 국가로 갈 것이냐, 이 와중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나오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고 또 혼란기를 틈타서 윤보선 장면 정부가 있었을 때 박정희 장군이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세웠고, 그러니까 1980년도에 제가 그 2019년에 여의도에서 그 자유우파 집회가 있었을 때 제가 그때 연사로 나와서 고비의 고비를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저는 1980년대 전두환 장군이 계시지 않았으면은 아마 그때 당시에 이 나라는 완전히 공산국가로 가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들어와서 이제 부정선거로 해서 이제 그 저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전자개표기를 만들어 가지고 전산조작으로 해서 국민들을 속여 와 가지고 이제까지 지금 현재 그 좌파 정부 15년이죠. 15년 속에서 우리 우파 정부의 대표로 있었던 사람들은 맥을 추지 못하고 그저 저들의 그 협잡에 그리고 속임수에 그리고 음모에 속아가지고 전부 나왔었지만은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난 2022년 3월 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시고, 또한 이번 2024년 4월 10일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세워서 지금 현재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부와 긍지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해 나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시면서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각 그 비대위원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간단히 어떤 그 역할 분담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역할 분담의 어떤 그 스탠스도 있을 것으로 저는 유추를 해봅니다. 쉽게 말하면은 김경률 대표가 얘기하는 거를 우파의 유튜버들도 굉장히 지금 불안스럽게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 태극 FM이 바라보는 경우는 어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역할 분담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너무 우려를 갖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만이 저쪽에 나쁜 것을 이렇게 그 파헤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하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방송을 하기 위해서 여러 그 건국전쟁 관람기를 보고 있는 과정에서 1시간 정도의 저는 그 눈물이, 저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거, 마누라가 볼까 봐서 부엌으로 갔다가 내 서재로 가서 1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각각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저 태극 FM은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 대통령, 김도경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건국전쟁 관람, 단체 관람을 시도해 봅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에 공감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극 FM 유튜브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